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 땅을 밟은 그날,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청와대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모두가 궁금했다. 단순한 외교 방문일까? 아니면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초대형 거래의 신호탄일까? 이번 방안의 비밀은 곧 드러났다.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FA50 추가 도입과 KF21 대량 구매를 공식 제한합니다. 전액 현금 결제 조건으로요.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국이 개발한 FA50과 KF21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지만 이렇게 현금 일시불이라는 조건으로 접근해온 나라는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제한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다. 폴란드는 이미 러시아의 위협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각국은 급격히 방위력 강화에 나섰고 그 중심에 폴란드가 있었다. 그리고 폴란드의 눈은 이미 한국으로 향해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폴란드는 미국산 F-35와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전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빠른 납기, 높은 신뢰성, 그리고 실전에서 입증된 효율성. 한국 무기의 세 가지 장점은 폴란드군 지도부를 단숨에 움직였다. 특히 FA50은 이미 폴란드 공군에 도입되어 훈련용과 경공격용으로 활약 중이다. 그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다. 조종사들은 가볍고 정밀하다. 유지비도 미국제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폴란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행보가 아니라 실질적 군사동맹 강화의 서막이었다. 청와대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비공개로 약 2시간 넘게 회담을 이어갔다. 폴란드 측은 FA50 2차분 36대 추가 구매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KF21을 유럽형 개량 버전으로 공동 생산하자는 제안을 꺼냈다. 현금 결제, 즉시 납품, 즉시 대금 지급 조건은 한국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건이었다. 이는 그만큼 폴란드가 한국 기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초대형 제안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폴란드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 생산 거점을 함께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즉, 한국의 KF21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조립과 정비를 수행함으로써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아시아 공동방산 체계로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 한남동의 외교관저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만찬을 가졌다. 테이블 위에는 폴란드산 와인과 한국산 한우가 함께 올랐다. 그러나 대화의 주제는 오직 하나였다. FA50과 KF21. 한국 방산 관계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이 유럽의 군사 생태계 안으로 진입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동맹입니다. 그 순간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곧 인도네시아, 미국,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된다. FA50은 이미 폴란드에서 실전형 교관기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전선에 투입 가능한 경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은 FA50을 몰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다. FA50은 이미 나토 표준 전술 체계와 통합되어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했고 탄약 호환성, 무장 탑재율, 정비 효율성 면에서 기존 유럽제 기종보다 앞서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가 동유럽 하늘을 누비는 장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현실이었다. KF21의 등장은 폴란드군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처음 시제기가 공개되던 날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은 영상회의로 시청했다. 저것이 바로 한국의 자존심인가? KF21은 5세대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에서 기존 4세대기를 완전히 능가한다. 특히 자체 AES, A-레이더, IRST, 그리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는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독자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다. 폴란드는 이런 기술에 매료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주목한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한국은 기술 이전에 유연하다. 둘째, 납기가 빠르다. 셋째, 가격이 합리적이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많은 무기 도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 반면 한국은 불과 12개월 만에 FA50을 인도했다. 게다가 실전 운용까지 매끄럽게 이어졌다.
이것이 폴란드가 KF-21에도 눈독을 들이는 이유였다. KF-21은 아직 대량 양산 전이지만 이미 국제시장에서 포스트 F-16으로 불린다. 특히 물럭 이 이후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데이터 링크, 그리고 정밀 타격 기능이 강화되어 유럽형 중형 전투기로 완벽히 변모한다. 폴란드는 바로 이 시점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단순히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한국 입장에서도 폴란드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다 이 제안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KF-21의 기술력은 단순히 외형이나 성능에만 있지 않다. 그 이면에는 한국의 엔진 독립이라는 상징이 자리하고 있다. 초도형은 아직 GE 엔진을 사용하지만 이미 한국은 국산 엔진 시제기를 개발 중이다. 폴란드 대표단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국이 이제 엔진까지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동맹을 원한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이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미국, 영국, 프랑스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의존고리를 끊으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 방산이 조립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단순히 해외 기술을 조립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 FA50과 KF-21은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자주기술의 상징이다. 이런 변화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까지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유럽 각국이 한국을 부르는 이유, 바로 믿음이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납품을 지연하거나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었다. FA50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판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한국형 방산 신뢰 모델의 완성형이었다. KF-21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이어 전투기 생산 5대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 이 사실은 폴란드뿐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이었다. FA50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KF-21은 미래의 하늘을 장악할 준비를 끝마쳤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이름이 나란히 폴란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폴란드 대통령이 제안한 전액 현금 결제 조건은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 전체를 놀라게 했다.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현금 일시불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보통은 5년, 10년에 걸쳐 분납을 진행하거나 국제금융기관의 보증을 거친다. 그러나 폴란드는 그 모든 절차를 건너뛰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공세는 유럽 전체에 경고장을 던졌다. 폴란드는 지금 바로 신형 전투기가 필요했다. 청와대 경제안보실 관계자는 회담 직후 언론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구매 요청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의 상징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유럽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국 내 군수산업 발전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KF-21 조립 라인을 폴란드 남부 지역에 세우고 주변 유럽국에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내비쳤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제안은 달콤한 기회였다. FA50의 성공에 이어 KF-21까지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국은 단숨에 방산 수출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계약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다는 점이었다. 미국의 절대적 우산 아래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무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지가 한국이라는 사실, 그것은 곧 유럽 군사 구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전액 현금 결제. 이 한 문장은 곧 폴란드의 결심을 상징했다. 한국의 방산 관계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우리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았더군요. 폴란드 재무부는 올해 국방 예산의 약 30%를 한국 무기 구매로 배정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FA-50과 KF-21에 할당되어 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과 베를린은 긴장했다. 한국이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초대형 거래는 단순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한국의 자주 국방 기술이 세계 최전선으로 진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에는 복잡한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미국은 겉으로는 환영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속내는 달랐다. KF-21은 F-16의 후속 시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이 KF-21을 도입하면 미국의 전투기 판매망이 흔들릴 수 있었다. 폴란드는 이런 미국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택을 마쳤다. 우리는 효율적인 무기를 원합니다. 종속이 아닌 협력을 원합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한마디는 한국 방산 관계자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서 성장했듯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개우산을 제공하는 위치로 올라선 것이다. 그날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에는 연일 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한국의 FA50,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한국은 왜 단기간에 전투기 수출 강국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단순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술력, 그리고 정직한 납품. 한국 방산이 세계의 신뢰를 얻은 이유는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였다. FA50 계약 당시에도 한국은 폴란드가 요구한 납기보다 한 달 먼저 인도했다. 부품 하나, 볼트 하나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냈다. 그런 신뢰의 축적이 결국 현금 결제라는 파격적 제안을 끌어낸 것이다. 폴란드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폴란드의 초대형 제안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긴장한 곳은 인도네시아였다. KF-21 개발에 공동 투자했던 인니 정부는 즉시 회의를 열었다. 한국이 우리 없이 유럽과 직접 협상하는 건가?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었다. KF-21은 원래 한국과 인니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인니는 여러 차례 분담금을 지연 납부하며 사실상 참여 의지를 의심받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계획대로 시제기 비행을 성공시켰고 물론 이 개발까지 착수했다. 그리고 폴란드가 그 완성된 기술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자카르타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이 KF-21을 폴란드에 공급하면 인니의 협상력은 사라진다. 실제로 인니 내부에서는 KF-21 독자 개발론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한국에 다시 협력 제안하자는 입장이 충돌했다. 그러나 한국은 더 이상 인니의 지연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폴란드였다. 인니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지속된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에서는 혼란이 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인니는 KF-21의 기술적 접근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폴란드가 참여할 경우 KF-21의 수출 우선권과 일부 조립 기술은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것은 곧 인니의 입지가 약화된다는 뜻이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움직였다.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은 인니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폴란드와의 협력 범위를 공동 생산이 아닌 기술 교류로 한정하려 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강경했다.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이 발언은 인니 정부를 자극했다. 자카르타 현지 언론은 연일 한국이 인니를 버렸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사이 폴란드와 한국의 협상은 속도를 냈다. 이미 협력 실무단이 꾸려졌고 폴란드 현지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인니가 머뭇거리는 사이 폴란드는 현실적인 행동으로 움직였다. 한국 측은 여전히 인니를 배제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글로벌 시장의 논리는 냉정했다. 돈과 신뢰, 속도,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파트너가 진짜 동맹이었다. 한 한국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인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폴란드는 지키려 한다. 방산협력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인니의 미납금 규모는 약 8천억 원에 달했다. 그 사이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비를 감당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결국 인니는 주도권을 잃고 말았다. 이 소식이 CNN과 로이터를 통해 보도되자 인니 외교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재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협력의 재확인이라기보다 소외된 파트너의 항의에 가까웠다.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보 관계자들은 폴란드의 현금 결제 제한은 인니와의 문제를 완전히 덮을 만큼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중심축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KF-21은 더 이상한 인니, 공동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결정체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전환점은 바로 이 시점부터였다. 과거의 한국 방산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외국의 설계를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FA50과 KF-21의 성공은 그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제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자로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섰다. 폴란드와의 협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그 상징이었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방위산업을 키우는 나라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그들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즉시 필요로 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조건을 요구했다. 그 틈을 파고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빠른 결정, 신속한 납품, 그리고 높은 품질로 유럽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FA50은
이미 폴란드 공군의 가장 실용적인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유지비는 낮고 조종 훈련 효율은 높았다. 이런 성공은 KF-21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한국 방산의 전략은 명확했다. 속도와 성실함. KAI는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며 인도 일정에 단 하루의 지연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였다. 폴란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이유도 그 신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방산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는 태도였다. 세계 곳곳의 국방 관계자들이 이 점에 주목했다. 유럽 각국의 군 고위 인사들이 KAI를 방문하며 한결같이 물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가? 그때마다 KAI 관계자는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 군사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잇따라 FA-50 도입을 검토했고 KF-21 유럽 언론은 이를 두고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기술 거점이 유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도 방산 수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이 논의되었다. 전문가들은 FA-50과 KF-21 계약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50조 원 이상의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변화였다. 과거의 한국은 기술 후진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기술 독립의 모델로 불린다. 방산 수출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의 완벽한 조율이 있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외교를 펼쳤고 KAI와 한화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폴란드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라는 한 장면으로 응축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기술국이 아니었다. 세계 언론은 한국을 방산 수출의 신흥 강국으로 평가했고 CNN은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의 FA-50과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상징이다. 그 문장은 곧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선언문이었다. 세계가 주목한 결말은 결국 한국형 전투기 시대의 개막이었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문으로 시작된 이 거래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 무대로 올라서는 역사적 순간으로 남았다. FA-50과 KF-21이 상징하는 것은 기술력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지였다. KF-21의 첫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 이어 전투기 수출이 가능한 6번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이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인식 변화였다. 과거 한국을 조립공장으로만 보던 유럽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번 거래 이후 한국 방산업계는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로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특히 폴란드 협력 모델은 각국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현금 결제, 빠른 납품, 공동기술 개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었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시스템과 정부 간 신뢰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산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FA-50 문을 열었고 KF-21이 그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폴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 헝가리, 이탈리아 등도 KF-21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한 유럽 군사 전문가는 말했다. 한국은 단 10년 만에 전투기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유럽의 자존심이 위협받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폴란드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 일정으로 KAI 생산 라인을 방문했다. 그는 KF-21 시제기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 비행기를 통해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그 순간 한국 관계자들의 눈빛도 흔들렸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구매자의 감정이 아닌 진심 어린 동맹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한국 정부는 즉시 FA-50 2차 인도와 KF-21 공동기술 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 시장 진출의 실질적 기반이자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21세기 방산사의 전환점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제 KF-21의 엔진 시험 소리와 함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생산하며 세계와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다. 폴란드 대통령의 현금 결제 제안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한 문장으로 남았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그 말은 곧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이유였다. FA-50과 KF-21 두 이름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자주 국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 하늘을 가르는 소리에는 한국의 기술, 폴란드의 신뢰, 그리고 세계의 놀라움이 함께 실려 있었다.